네, 시장에 대한 통찰,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일단 플러스는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중 상승폭을 줄였던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한 폐렴이 발발하고 미국이 급락을 했었죠. 그다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우한 폐렴을 극복했나라는 생각을 갖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시장에 가장 강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한 폐렴이 그냥 끝날 거냐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끝난 건지 끝나가고 있는 건지 진행형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 사견으로는 아주 개인적입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실적으로 신종 코로나를 막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마무리 국면이나 중간 국면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로는요. 물론 과거 데이터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때까지 사스, 메르스 뭐 이렇게 했어도요. 도시 하나를 봉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뭐 몇만이나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몇만이 아닙니다. 1,100만 명. 그러니까 거주자가 1,100만 명이고 움직이는 사람까지 1,450만 명 정도 되는 그 도시를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달랐던 게 뭐냐면 옛날 사스와 다른 점이 각국에서 그냥 내비둬서 거기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 비행기로 실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은 더 번질 수도 있거든요. 어저께 일본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치사율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변종이 너무 잦으면 사실 약이 백신이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감기처럼 푹 쉬고 뭐 마스크 쓰고 뭐 여러 가지 대처반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게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약간 중간에서 멈춰가는 과정인지 이거는 사실 아직 구분하기는 굉장히 이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차 감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점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미국이 실적으로 주가를 방어를 했지만 우한 폐렴을 극복했냐에 대한 의문점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2번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는 뉴스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제가 항상 그 뉴스 흐름을 잡아주는 일 중에 하나인데 금융위기 후에 양적 완화가 잡아줬으면 그 양적 완화 다음으로 잡아준 게 지난번 말씀처럼 감세였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감세 후에 중국의 무역 분쟁이 회복되는 과정 속, 1차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는데 더 못 가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처럼 실적, 그다음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상황이 마지막 국면이라는 거죠. 그럼 시장을 흔들 때는 악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악재가 경제 외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로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지금 3번째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 질병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예전에도 사스가 질병과 관련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아직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시그널은 주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아주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진행형인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을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일단 월봉상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일봉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봉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60일선도 지지를 안 했는데 벌써 반등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아마 써드렸는데 그 당시에 후행 스팬이 캔들을 들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렸죠. 근데 일반적으로 2번째 내려올 때는 거의 100%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2번째 시그널에 후행 스팬이 들어온 거죠. 현재 이 자리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나 내일 밤에 미국장이 만약에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면 결국에 가서는 아직 극복 단계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어떠한 대답을 줄 수는 없어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다시 내려올 소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국면이 되고 있고 월봉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오늘과 내일이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월봉 차트를 잠깐 오랜만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그러니까 슈팅이 들어가는 국면이지만 결국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마무리 국면이 나온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그런데 일봉에서는 실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을 100% 믿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이틀 정도가 이제 월봉 완성과 코로나에 대한 극복이 이제 아닌지를 확인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전년 대비 14.9%.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좀 사야 되겠다라는 매수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었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시는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이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황이 뭐 변화되고 있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 시가총액 30% 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8개월 만에 수출 물량이 증가해서 주가가 가고 싶어도 이거에 걸려서 못 가는 수도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국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0%에 대한 예외 조항이 나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 이게 나온다면 지금 이 수출 물량 증가가 어쩌면 삼성전자를 다시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또 만약에 그런 예외종이 났을 때 삼성전자가 받쳐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결국 30%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선반영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가 먼저 나와서 향후 방향성을 알려주는 뉴스가 있고 주가가 먼저 가버리고 나중에 뉴스가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데 지금 30% 룰이라는 제한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쩌면 먼저 적용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꼭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예상했던 지점까지 가지 못했죠. 그래서 윗꼬리가 밀리고 있어요. 결국은 이 월봉이 윗꼬리가 얼마나 길어지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현재 이 윗꼬리 이 정도가 아니라 한 59,000원까지만 회복시켜서 버티면 다시 바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더 윗꼬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세를 벌써 반영해 준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세가 반영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캔들의 한 절반 정도까지의 몸통이 있는 상황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장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끌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아까 첫 번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우한폐렴이 극복됐냐 안 됐느냐.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들만 1조 6천억을 샀어요. 이게 이제 저가 매수로서 잘 됐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개인만 샀잖아요. 5,800, 6,600억, 3,700억, 1,500억. 근데 이 개인들이 산 게 기관과 외국인들 다 받아주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뭐냐면 우한폐렴이 일시적인 이벤트 형성으로 지나가는 재료였다면은 이게 정말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경우수와 전혀 다른 대응이 너무 과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빨리 막기 위한 거냐 아니면 너무 번짐이 확산돼서 이런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른 대응을 빨리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교통이나 통신 너무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소강 상태가 될 때 사실 매수짐하는 게 더 유리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지수는 여전히 약세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심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 장세이고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도 포지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반도체, 5G 등의 소부장 주식을 빼면 코스피가 사실상 1,700포인트대에 있다는 추정 수치도 제시가 되는데요. 당분간은 이 개별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이 전망치의 영향력이 시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 변동성에 좀 유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장이네요. 차분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공감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